요즘 밤에 잠이 쉽게 들지 않으십니까?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한두 시간 만에 눈이 번쩍 떠지고 새벽에 몇 번씩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분명 잠자리에 오래 있었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자꾸 졸음이 쏟아지지는 않으신지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60대 이후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 우울감 증가,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수면은 몸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을 방해해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를 풀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젊을 땐 머리만 대면 잤는데 요즘은 잠이 무섭다. 이런 고민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잠은 쉬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지병은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잠이 문제였습니다. 밤 십시면 누웠지만 1시간 넘게 뒤척였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 4시에 꼭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잠들까 싶어 시계를 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고 합니다. 낮에는 피곤하니 활동량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낮에 덜 움직여서 그런가 싶어 무리하게 운동을 늘렸고 저녁에도 커피 대신 건강차를 마셨지만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깼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잠은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의외로 의지가 부족해서도 운동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은 대부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전기 배선처럼 여러 곳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며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밤이 되면 졸리게 만드는 신호가 약해지고 새벽에 깨우는 신호는 상대적으로 빨라집니다. 또 낮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은 아직 충분히 피곤하지 않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녁 늦은 시간에 TV 시청,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더해지면 뇌는 낮과 밤을 헷갈리게 됩니다. 마치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잘 시간에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순환입니다. 잠은 뇌만 자는 시간이 아니라 몸 전체가 쉬는 시간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밤에 다리가 불편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깹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잠은 자는데 쉰 느낌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늘리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기 전에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몸에게 밤이 왔다는 신호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수면 연구들을 보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깊이가 유의미하게 개선된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몸속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계가 맞춰지면 잠을 부르는 신호도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몸을 서서히 식히고 마음을 느리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불을 끄고 누운다고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잠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매일 크게 바뀌지 않도록 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 볼륨을 줄이고 밝은 조명은 조금 어둡게 바꿔보세요.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느린 호흡을 해주면 몸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뇌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면 준비 동작입니다. 식사도 수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고 너무 배부르지도 너무 허기지지도 않은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밤에 속이 불편하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는 오후 늦게부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전립선 문제로 야간 배뇨가 잦은 분들은 수면 중 깨는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수면제를 복용 중이거나 다른 약을 함께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저녁 시간을 조금 느리게 보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23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밤잠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몸속 시계를 리셋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가벼운 근력 운동은 깊은 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지만 늦은 저녁에 무리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금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몸의 반응을 살피며 바꿔보세요. 편안한 밤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쉬고 다음 날을 조금 더 가볍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